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프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지필고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고사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대학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의 전형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들이죠. 서류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표준학력 지표를 필수로 삼습니다. IB 디플로마라든가 또는 뭐 A레벨이라든가 또는 뭐 SAT 점수라든가 AP 성적, 공인어학 성적, 거기다가 이제 비교과 활동 등등을 요구하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있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라는 전형이 있어요. 지필고사는 직접 학생이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대학에서 직접 출제한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필고사 시험을 보는 거고, 지필고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충분한 표준학력 지표를 쌓지 못했다. 학교의 내신 성적이 월등하지 않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됐다.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조금 학년도가 되어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표준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IB 성적이나 SAT나 AP와 같은 성적을 고득점을 맞은 것은 아니다. 아직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고사를 선택해서 면접 방식으로 대학을 가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또는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고사,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아마 지금쯤 되어지면 이제 7월 원서 접수까지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한 전형의 방법을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이제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을 좀 빨리 가져야 되거든요. 현실을 빨리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7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가져왔던 생각이나 목표의 대학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현실에 맞게 빨리 생각을 바꾸고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뭔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7월에 원서를 가려고 하면 과연 어떤 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지필고사가 과연 뭔지, 또 어느 대학교에서 기출고사를 준비하는지,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히 알고 오늘서부터 이제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또 그 대학들이 실제 어떤 과목의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와 영어 시험 2개 과목을 시험을 봐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 2개 과목을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두 과목을 보는 학교들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이지만, 이 숭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뭐로 바뀌었냐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빠졌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 간호대학교가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국어 시험만 보는 학교는 한양대, 에리카, 인문, 그 다음에 영어 시험만 보는 학교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는 1단계에서 영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수학시험을 보는 학교는 한국항공대학교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수학시험만 보고요. 세종대학교도 문이과 공통적으로 영어시험만을 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 보면 수학이나 영어를 시험을 보는 학교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등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같이 보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자연계는 수학 시험을, 숙명여대는 국어와 수학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1단계 통과자에 대해서 면접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과목적으로 봤었을 때 한 개 과목을 봤었을 때 보다는 2개 과목을 봤었을 때 유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자연계인데 나는 수학과 영어 중에서 좀 수학이 매우 약하다. 수학이 약하다.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이 수학 시험만을 보는 학교에 원서 지원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세종대학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도 수학 시험을
문과인 경우에는 수학시험을 보지 않고 영어시험만 보니까 홍익대학교 문과나 아니면 세종대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배제한 채로 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이나 영어가 약하다. 그럼 국어시험만 보는 학교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인문계열에서 국어시험만을 보고 한양대학교 자연계에서 수학시험만을 봅니다. 하지만 두 개 과목을 봤었을 때 100분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85% 정도 되어진다. 그럼 한 과목을 보게 되어지면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90% 또는 뭐 92%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개 과목을 봤었을 때 조금 더 합격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한 과목만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 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과목만이나 유리한 과목만 선택해서 보는 학교들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 점들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인 경우에는 대부분 국어 영어 시험을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필고사 전형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필고사를 상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하위권 학생들은 지필고사를 다 봤거든요. 지필고사라는 지점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지필을 쓰거나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지필을 쓰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대부분의 원서를 쓰는 지점이었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류평가 전형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6개가 안 나왔어요. 보통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4개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쓰고 2개는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고려대를 쓰면서 지필고사를 준비하거나 한양대를 쓰면서 지필고사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지필고사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 대학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필고사를 보는 학생의 숫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가 예전에 비해서 EBS의 출제 범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도 좀 수월해졌고 경쟁률도 높지 않고 또 실제 합격생들의 등급 컷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아졌다. 요 점을 꼭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지필고사 지금까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준비가 가능하다.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경희대학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건국대학교인데 문과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어시험하고 영어시험을 볼 거고요.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시험을 보게 될 텐데 경희대학교는 4지선다형이고요. 수학은 30문항, 국어하고 영어는 40문항씩 출제가 되어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국어는 국어,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출제가 되어지는데 문학에서 고전문학은 제외합니다. 수학은 수학, 수학원, 수학2에서 계산 이해나 추론적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영어는 영어, 영어원, 영어2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4지선다형인데 건국대학교는 영어와 국어를 합쳐서 100분으로 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각 과목에 60분씩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가 조금 더 시험 시간이 좀 더 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건국대학교는 국어가 국어, 독서, 문학 40문항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하고 출제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수학원, 수학2에서 25문항, 경희대학교는 30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국대학교는 영어, 영어회화, 영어원, 영어 독해와 작문 40문항이 출제가 되어져요. 대부분의 요즘에는 이제 특례의 출제 범위가 대략적으로 많이 비슷해졌어요.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대학들마다 출제 문항수, 출제 시간수 또는 출제의 경향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경희대학교 지필,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지필, 동국대학교 지필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지필고사 준비할 때는 고득점이 나오는데 경희대학교 지필에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결국은 건국대학교에서 고득점이 나오시는 분들이 경희대학교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대학들마다 출제의 경향이나 출제 문항수의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4학년도에 다소 변경되어지는 상황, 3년 특례에서 변경되는 상황을 몇 가지 짚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동덕여자대학교가 종전의 면접고사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고요. 숙명여대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학과 선발 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3명을 선발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한국의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서울 캠퍼스의 모집 인원이 33명에서 41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외대는 서류평가 전형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필고사를 실시하다가 이제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년 특례에서는 서류평가에서 면접고사 100%로 바뀌었고요. 숭실대학교도 지필고사를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서류평가 100%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4개 영역 등급 합의 12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 한양대 에디카는 종전에는 지원학과 소속 단과대학별 모집인원 배정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지원학과별 모집인원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년 특례는 조금씩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수능의 패턴 구조로 바뀌어나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례가 뭐 4년, 5년 정도 전에는 특례 영어, 특례 수학 또는 특례 영어 버케브러리가 따로 있었다. 출제 경향도 달랐다. 이렇게 본다면 요즘의 패턴들은 결국 EBS 연계, 그 다음에 수능 패턴 구조로 대부분 다 흡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여전히 시험의 출제 문항은 대학별 고사로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공통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의 준비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면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을 연계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면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면서 수능을 연계하여 준비할 수 있다면 대학의 지원폭은 훨씬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원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에서 특히 지필고사에서는 상위 몇 개 대학의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어느 대학교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가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8.95, 동국대학교가 8.07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세종대학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학교는 영어 한 과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특히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있죠.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오래 사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와 같은 지필고사 준비가 용이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세종대학교 영어 지필고사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학교는 아주대학교가 7.68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계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높다는 점, 요즘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주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홍익대학교가 4.88, 숭명여대가 3.56, 그 다음에 성신여대 3.32, 성신여대도 물론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왔었을 때 지필고사 실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천안 정도를 보게 되어지면 지필고사의 전형의 대학들의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대부분 4대1, 3대1 정도 되면 그것도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입시에서 4대1, 3대1 생각해보면 최초 합격자, 추가 합격자까지 되면 대략적으로 3명 중에 2명 또는 4명 중에 2명 정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 전형 내에서 총 6개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 안에서 적정 안정 지원과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필고사를 만약에 준비한다면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를 준비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를 준비한다. 아니면 국어와 영어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 지필고사가 그냥 지필고사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원서 지원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지필고사가 확장이 되어지면 첫 번째는 의학교를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의 자연계열의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취도가 많이 향상이 되어졌어. 라고 한다면 지필고사 서울권의 6개 대학들 중에서 4개나 3개 정도 대학에 안정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의학계열 쪽에 상향 지원을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의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지만 대구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필답고사를 봅니다. 필답고사를 보게 되어지고요.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서류평가의 강점이 좀 부족하신 분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학생들과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 또는 해외에서 졸업하고 오신 분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중도기국자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필답이나 지필고사를 진행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아주대 인하대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실 수가 있겠죠. 올해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특히 동국대학교도 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동국대도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 다시 말하면 동국대학교 의예과도 마찬가지로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아주대 인하대 마찬가지로 중도기국자나 아니면은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국대학교가 종전에는 필답고사 40%에 SAT 40%, 그 다음에 면접 20%를 반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서류 70%, 면접 30%로 바뀌었어요. 일괄 합산 방식이죠. 다단계 방식이 아니라. 다단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1단계 배수를 통과해야만 면접을 보는 거고 그래야만 합격을 하는 건데, 일괄 합산 방식은 사실은 1단계 통과가 없기 때문에 그쵸? 바로 그 학벌이 결정이 되어지고 학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세계영역 등급 합의 4 그리고 과탐 한 과목인데, 세계영역 등급 합의 4의 과탐 한 과목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높은 수능 최저냐.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에서 동국대학교 YG 참사람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체제가 이 정도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의 수능 체제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 전형의 수능 체제와 수시의 수능 체제를 동일한데 3, 4 정도의 수능 체제가 되어지면 수시 일반고, 수시에서도 보통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20%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이 정말 5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률이 7대1 정도 된다. 그럼 7대1, 7명 중에서 사실 수능 체제 충족하는 학생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류에 있어서 SAT 점수가 없다, AP 성적이 없다, GPA 성적 별로 안 좋다 라고 하더라도 수능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동국대학교 YG 의대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지필고사가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수학과 영어의 지필고사 준비를 통해서 서울권의 대학을 노려본다.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어지면 의학계열 쪽으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의학계열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 인하대 같은 지필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이 되어지고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동국대학교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는 이런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꼭 고려하시게 되어지고, 이런 점들을 하나씩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서부터 준비하면 7월 특례는 우리가 7월 중순에 대부분 시험을 보지만 수능까지 생각하면 수능은 11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3년 특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3년 특례, 서류 전형, 지필고사 정도로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요즘은 수능을 연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들어가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으로 국내 대학 가야지 라고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대학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지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인하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의예과에서는 전년도 2명을 모집했는데 42명이 지원해서 21대 1이고요. 인하대학교는 1명 모집에 43명이 모집해서 43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21대 1이나 43대 1이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약학과는 지필고사를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약대가 뭐냐? 약대가 작년부터 이제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의학계열은 사실상 의대, 약대예요. 왜냐면 약대에서 선발하는 전체 인원이 수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 선발하는 전체 인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 다음으로 약대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약대도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학교는 작년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대구 카톨릭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약대의 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올해 달라지는 점은 성균관대학교가 작년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다가 올해부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100% 전형인데 이 중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는 국어와 생물시험,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필답고사를 해서 생명과학과 화학 두 개의 필답고사를 보고 있고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은 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3년이나 12년 특례의 면접은 인적성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인적성 플러스 지성 면접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식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나중에 원서 쓰시고 난 다음에 그때 준비하시면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부 자소서 기반 인적성 면접은 짧은 기간에 준비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은 준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학원에서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원자를 보시게 되면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항상 경쟁률에 대해서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학생이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우석대학교는 2022학년도 4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서 7.25의 경쟁률, 작년에는 4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서 8.7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석대, 그러면 우석대는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 전주에 있죠. 그렇죠? 우석대 그러면 되게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약대는 우석대하고 다른 거예요. 아셨겠죠? 우석대 약대는 실제 어느 정도 입시가 되어지냐 정시해서 모든 약대는 서울대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서울대 또는 서울대 이상 정도의 스펙을 요구하고 그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만 합격한다는 점 아셔야 되지 우석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대를 생각하셔야지 우석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야 우석대 약대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대 생각하면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뭐 이런 상위권 대학의 약대들만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약대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스펙을 요구한다는 점 있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B 디플로마 성적이 최소한 43점 이점의 파이널 성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SAT를 최소한 1540점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AP를 최소한 4개의 만점 또 토플 성적은 최소한 114점 이상의 점수를 두루 여러 개의 표준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필고사 전형으로 우석대학교 약대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필고사를 준비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준비하니까 내가 수학하고 영어 지필고사를 준비하니까 의대도 지원이 가능해. 두 번째, 봤더니 의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약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배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수의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수의대가 있는데 제주대학교 수의학과는 2023학년도부터 3년 특례에서 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학과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두 개가 있는데요. 건국대학교는 영어 50문항, 그 다음에 수학 50문항에서 총 120분에서 수학과 영어 시험을 봅니다. 필답고사로.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1단계에서 공인화학 성적이 20% 반영이 되고 난 후에 2단계에서 면접 80%. 이 면접인데 결국 면접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 소형 면접하고 전공 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충북대학교도 일종의 지필고사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의학과를 준비하게 된다.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을 보면 전년도에 3명 모집에 44명이 지원해서 14.67, 2023학년도에는 3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서 16.33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의학과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하지만 사실은 서울대 다음으로 건국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 선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의학과의 최고 단계가 바로 건국대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최상위 학생들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수의학과의 선호도가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고 그 중에서도 건국대학교, 충북대학교의 수의도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충북대학교 수의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에 경쟁률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5.50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준비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보면 토플 IBT는 약 100점, 탭스는 345점이고 토익 점수는 미인정합니다. 미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토플 같은 경우에 셀프 베스트 스코어는 포함시켜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인어학성적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1단계 비해서 4배수라는 점 경쟁률을 고려하게 될 때 N만한 정도의 성적이라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은 학벌에서 어디에서 나온다? 결국 면접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면접은 뭐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의학과도 지원이 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 준비하게 되어지면 야 우리 애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지필고사로 그냥 인서울 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지필고사 준비하시게 되면 서울 상위권 대학,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 경희대 정도라고 한다면 이화여대나 중앙대나 건국대, 한국외대 정도의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만 준비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의대 준비도 가능하고요. 약대 준비도 가능하고 수의학과 준비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한의대도 지필고사로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대표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필답고사 40%, 생명과학, 화학 필답고사 보고 SAT 40% 반영하고 면접 20%였는데 올해는 소리 면접 바뀌었다? 핵심은 뭐다? 수능체제다. 의대가 수능체제가 3, 4일 때 한의대의 수능체제가 3, 5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한 단계 낮아요. 이 수능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체제만 통과되면 합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필고사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아. 예를 들어 또는 서류의 성적이 안 좋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유리한 한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전대 한의대는 국어 33.3, 수학 33점, 영어 33 세 개 과목의 시험을 보고 면접은 PF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우석대학교는 국어 생명, 국어하고 생물을 100점, 100점을 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YG는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7대1이었고요. 대전대학교는 2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서 약 8대1.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1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해서 한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서류평가 전형에 원서를 쓰려고 하니까 성적이 안 좋아. 우리 애는 학교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필고사 준비해서 인서울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이 짧게는 5개월이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이 남았어요. 내가 평상시에 의대를 가고 싶었고 수의대를 가고 싶었고 한의대나 약대를 가고 싶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꿈은 유효하다. 지금서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필답고사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파이널 특강은 주로 언제 진행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 5월 달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오시거나 또 궁도에 중도 귀국하시게 되어지면 보통 5월에 1차 개강, 6월에 2차 개강, 그 다음에 3월에 7월에 3차 개강에서 3차례에 걸쳐서 개강을 통해 가지고 그룹 수업을 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 한 반에 5명, 6명 정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파이널 수업은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예약을 받냐면 한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예약 접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국내에 5월이나 6월 정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지필고사를 준비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즈음에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 맞춤형 1대1 수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업은 현재 해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줌 수업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수학 수업만 듣겠다. 또는 국어 수업만 듣겠다. 영어 수업만 듣겠다. 또는 나는 수학하고 영어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 저희 하이퍼리뷰의
특례 전문 선생님들이 연결이 돼서 화상으로 1대1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주일에 2회 또는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 시간을 정해서 수업을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그때 이제 파이널 특강을 연계해서 듣는 수업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일단 그 2024 특례 윈터스쿨과 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원서를 지원하셨다가 불합격하셨던 분들, 또는 불합격하시고 합격은 했지만 내가 조금 더 높은 대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그래서 특례를 재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특례 재수 학원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특례의 학습은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학원에 와서 수업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특례 재수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침에 학원에 8시까지 와서 저녁에 9시나 10시에까지 1대1 맞춤형 수업, 그 다음에 거기다가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병행하고 입시 지도를 해서 완벽하게 남은 5개월, 6개월 동안에 철저하게 학생 맞춤형 수업과 학습 관리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를, 문과 학생들은 국어나 영어 수업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특례로 의대를 가려고 싶다, 한의대를 가고 싶다, 수의대를 가고 싶다, 약대를 가고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학과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국어 수업을 연계하실 수도 있겠죠. 선택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례 윈터스쿨도 2월 1일서부터 개강합니다. 저희가 1월 초에 1차 개강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윈터스쿨 2월 1일서부터 개강해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2월 1일서부터 특례 윈터스쿨 진행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원서 지원하셨다가 올해 다시 재수를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례 재수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 전형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필고사로 대학 가야지가 아니라, 지필고사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범위가 넓어요. 그쵸?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서부터 열심히 해서 건국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아니면 동국대학교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셔도 되고, 좀 여기서 확장을 시키면 수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나 또는 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류 전형에 연세대학교밖에 없지만, 이렇게 약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같은 경우에 원서를 써서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가능하고, 또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어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그쵸? 동국대학교, YG의 수의학과나 한의대학교의 합격도 노려보실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대학선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한 4월, 5월 정도 돼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학생의 학습 상태에 맞게끔 좀 더 빠르게 전형의 방식과 갈 수 있는 대학을 빨리빨리 좀 결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우리의 선배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나도 잘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고, 또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본인의 특례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시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례는 더군다나 이제 학생, 부모와 관련된 자격 관련에 이어진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전형의 복잡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입시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필고사, 필답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